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인데 결혼하더니 너무하네. 내가 ATM 기계도 아닌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한 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들은 말이 뭐였을까요? 엄마, 전화 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지금부터 김영순 씨, 68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순 씨는 인천에 사십니다. 올해 나이 68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김영순 씨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3살이었죠. 그날부터 김영순 씨는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군 급식소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도시락만큼은 매일 새로 쌌죠. 다른 아이들처럼 편의점 도시락 싸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민수는 엄마표 도시락 먹어야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김영순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생일이 언제인지도 까먹고 살았어요. 민수의 꿈, 민수의 미래. 그게 김영순 씨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순 씨는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도 피겠구나.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김영순 씨는 투명 인간이 되었거든요. 신혼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퇴직금을 다 털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도 깨서 다 해줬어요. 혼수까지 다 김영순 씨 돈으로 채워 넣었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잘 살겠구나.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순 씨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민수 김치 좋아하는데 갖다 줘야지. 반찬통에 김치를 담아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김영순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며느리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부부 생활이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날 김영순 씨는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김치통이 식을 때까지요. 부부 생활?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건가? 며칠 뒤였습니다. 김영순 씨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응? 앞으로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저희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요. 그 말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스트레스라니.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전화가 스트레스라고요? 김영순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 자주 전화했나? 하지만 생각해보니 일주일에 2~3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였던 걸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돈 얘기할 때는 연락이 빨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어요. 엄마, 집 보일러 고장 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차 보험료 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전화도 스스럼 없이 했고요.
김영순 씨는 그때마다 돈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까봐. 그런데 김영순 씨 생일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김영순 씨가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무슨 날인데요? 엄마 생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생일이었구나.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 한마디예요. 김영순 씨가 그동안 흘린 눈물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날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냥 이용했을 뿐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영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인테리어 새로 하려고요. 그래. 전에 어머님이 사주신 가구가 있잖아요. 응, 소파 말하는 거니? 네, 그게 스타일이 좀 안 맞아서요. 새로 하는 김에 가구도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또 돈을 보내줬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김영순 씨가 우연히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은 소파가 보이는 겁니다. 저거 우리 민순의 집 소파 아니야? 자세히 보니 맞았습니다. 김영순 씨가 1년 전에 사준 소파였습니다.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였죠. 게시글 제목이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새 소파, 상태 어급, 금매. 그걸 보는 순간요. 김영순 씨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걸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그날 밤 김영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영순아, 이제 그만 좀 당해라.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김영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세금 증여 취소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모욕이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다면요. 증여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순 씨의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지. 며칠 뒤였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변호사 갔다 왔다면서요? 그래, 갔다 왔다. 우리 집을 뺏겠다는 거예요? 김영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뺏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야. 그 돈 없으면 우리 집 없어요. 그래. 김영순 씨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버리던 그날 내 마음은 어디 있었니?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김영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럼 그동안은 잘했다고 생각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엄마, 나가. 그날 이후 김영순 씨는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도 안 줬습니다. 용돈도 안 줬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요. 김영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샀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꽃꽂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사는 거구나.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겠어요. 김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엄마는 너희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민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 가족으로 지내면 안 돼요? 김영순 씨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야. 단지 이제는 경계가 있는 가족이지.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머님께 배워가며 살게요. 김영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배워라. 사람은 돈보다 존중이 먼저다. 지금 김영순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김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전화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 전화가 따뜻합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 해요. 그럴 때마다 김영순 씨는 웃습니다. 그래, 이제야 가족 같다. 여러분, 가족은 가까이 있어도 존중이 없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존중이 생기면요.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법입니다. 김영순 씨가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ATM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김영순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